자,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음.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강경한 발언하는 거 보면서 아, 이 대통령이라면 뭐 중재자 역할, 음. 통합과 화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부의 대응? 지금 정부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음, 이게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네.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런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파업은 정당한 겁니다. 파업은 불법이 아니에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네. 예를 들면 그러나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지적을 할 수 있겠지. 뭐 비노조원이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뭐 차에 뭐 유해를 가한다거나 네. 이런 불법이죠. 그거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법적 행위가 없도록 너는 불법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파업을 하되 파업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아니라 근데 네. 뉘앙스 자체는 파업 자체가 잘못된 것을 자꾸 모르고 와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가능한 한 말을 아껴야 되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느낌과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 그건 지침이 돼버려요. 그럼 대통령 밑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밑에 일하는 모든 사람, 행안부, 경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토부, 심지어 노동부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파업을 보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침을 내려버리면 이건 불법 파업이야. 경제 망치고 있어. 네. 귀족 노조야. 근거도 없이 귀족 노조입니까? 규정 노조다. 뭐 그러니까 처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거기 네. 때문에 파업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아니 그게 아니 그럼 물어볼게요. 나 진짜 너무 황당. 네. 화물 노동자들이 그러면 화물 차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이 귀족 노조예요? 그분들이요. 보통 차를 지입을 하잖아요. 네. 지입이 뭔지는 아시죠? 네, 자기 차로. 자기 차로 가져가는 들어. 거죠. 그럼 자기가 차를 사야 돼. 네. 최소 1억 원 이상이에요. 요즘 화물차 트레일러.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그 면허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대략 한 3억 정도 든대요. 근데 자기 돈 3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다 대출 끼고 해요. 그렇죠. 대출 받고 월부로 할부로 차 사가지고 운행을 시작해. 네. 근데 그 대출 갚죠. 그다음에 차 그 뭐야 기름값 유류값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전운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가격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동력에 시달리는 장시간 그런 노동을 해야 장시간 된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봐야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가져갈까 말까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고임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어요. 그 받는 돈이 500만, 600만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보세요. 500만 원, 600만 원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 그러면 할부금 내고 기름값 네. 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운영비 내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500, 600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주로부터 차주가 받는 돈이 500, 600이다. 이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차를 운행하는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왜 안 빼냐고. 그걸 빼고 나서 결정적으로 본인이 쓰는 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도 봐야 네, 되고. 노동 시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장시간 노동 때문에 피로가 가중되면 네.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져요. 근데 사고가 그냥 단순히 화물 차주에 대한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지난번에 뉴스 안 보셨어요? 버스 있는데 그냥 졸던 화물차가 예컨대 뒤에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아유, 차들은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다 그러면 우리 국민 밀려가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네. 막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보통 모르겠습니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씩 화물 운전하고도 500, 600 받는다고 쳐요. 거기서 비용 빼고 나면 실제 갖고 가는 반 정도 될까 말까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0년, 15년씩 운전을 했는데 집에 200만 원, 250만 원 갖고 가는 게 그게 무슨 귀족 노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귀족 노조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한테 해가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노노 갈등. 예. 그러니까 파업하는 이 지금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그렇죠. 쓰는 것 같은데.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이 노동자들의 걱정은 뭐냐면은
여론전이 또 먹히고 있다는 먹히고 게 있어요. 아니냐 맞아요. 이런 또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네. 여론전이라는 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이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경제에 예를 들면 이 파업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실제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강조를 해. 예를 들면 아.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졌다. 아 근데 이게 어. 몇십 군데라고 하는데 네. 전국에 전국에. 만 어. 1,000개 가까이 네. 되거든요. 그 중에 주유소가. 몇십 개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부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자꾸 부각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요 주유소마다 가보세요. 차가 얼마나 줄을 서 있는지. 그런가요? 예, 그 뉴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사재기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위기감이 막 다.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전쟁 일어난다, 위기. 뭐 지진이 일어난다, 네. 뭐가 없어진다, 휴집 업체 더 이상 수입 안 된다 이런 뉴스 계속 나와보세요. 그럼 막 사나요? 필요도 없는데도. 그렇죠. 라면 사고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국 심리야 심리. 네. 근데 여론을 통해서 그런 심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하게 만드는 거지. 나를 왜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5개월이나 시간 동안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화물연대와 협상도 안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31일 일몰제 바로 앞두고서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 이러다가 진짜 협상 더 이상 안 되고 얘기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있어 없어져 버리면 다시 도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아하. 그걸 연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언론사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세요 기사. 나는 이게 다 다른 언론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경제지들 다 다른 언론사잖아. 헤드라인 봐봐 똑같아. 난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아침에 신문사끼리 편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경제 타격 이거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헤드라인. 주요 헤드라인 다 경제 타격, 경제 엉망, 경제 뭐 망치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 어려워졌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김진태발 금융위기 여기까지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이슈를 다 파업에 다 떠넘겨가지고 그렇죠. 아무 모든 뭐 이슈. 잘못이 없다는 네. 듯이 이렇게 나오고 자기들은 잘못 없는 것처럼 파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아, 그리고 무슨 뭐 손해가 1조라는 동안 그러니까 근거도 없어요. 네, 어디서 네. 그런 말이 나온지도 몰라. 실제 그럼 그걸 계산해 봤어요? 명확하게 네. 공정하게 예를 들면 제3자가 말 때 확실하게 해서 1조라고 나오냐고. 그냥 1조래 그냥. 그러면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에서 보도를 자꾸 하잖아요. 모든 언론이. 그럼 네.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그걸 믿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지.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되고 아. 고립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그런데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그렇죠. 컨센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작정 없애겠다. 그리고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이게 파업이 끝난 게 논의하겠다, 협의하겠다. 논의하겠다고 그래서 파업이 풀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근데 안 해.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누구 책임이 먼저냐 이거는 따져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경제 얘기만 하고 있단 그렇지. 말이죠. 참 그러니까 언론에 프레임을 대해서- 그렇게 갖고 가면서 네.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고립을 시키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국민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존 언론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경제 생각만 할 텐데 그게 안전의 문제다. 음. 그리고 과연 여기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